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추진합니다.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도 고등학생 전학년이 등교할 수 있게 돼 사실상 2학기 전면 등교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 준비 상황이 미흡한 점과 델타 변이 확산 위험 탓에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거셉니다. 이제 감염과 접촉은 마냥 남의 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기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격리 통보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격리자 각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2년째 공동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매번 수강 신청 때마다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은 데다가 인기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기까지 하다 보니 신청이 쉽지 않은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티켓팅이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옵니다.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라이브는 방송기술 문제로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달 초 교육부가 2학기 등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학교는 감염 확산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를 조정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초중고 모두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고 고등학교는 4단계일 때도 사실상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 간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학교도 감염 위험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리포트 보시고 관련해서 JMBS 안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쉬는 시간,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무리지어 교실을 옮기고 있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는 스탠드 책상까지 학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가까이 모이는 모습을 전보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동과 밀집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런 가운데 사실상 2학기 전면 등교가 추진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4단계라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 봐. 교직원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긴 했지만 정작 1학기에 비해 학생들의 이동과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교내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보다 적은 상황이라 학교는 안전하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25일 사이 학생 확진자 수가 1,100명을 넘으면서 학생들의 감염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는 학교가 안전한 것은 학교에 가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며 등교 비율을 올리면 학생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습 결손, 비효율적인 수업 방식 때문에 등교 확대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와 학교 현장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MBS 뉴스 안주현입니다. 네, 안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1,333명, 해외 유입 39명으로 총 1,372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았습니다. 또 대전의 경우 어제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확진자 수는 내일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1,565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이 중 대전 확진자 수는 21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473명 정도가 더 많이 감염된 겁니다. 그렇다면 개학 이후 8월달 학교 내 코로나 감염 확산 추이는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학교가 등교를 시작한 8월 24일부터 일주일간 학생 총 1,094명, 교사 52명 정도로 총 1,149명이 감염돼서 하루 평균 164명 정도가 감염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어제 16시 기준으로 학생 격리자 수는 18,205명이,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학생은 11,147명, 교직원 2,924명 정도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전면 등교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요?
이번 4차 대유행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돌파 감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안전하게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네, 안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4차 대유행 중에 특히 알아두셔야 할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건데요. 실제로 2주 동안 자가격리 시간을 가진 MTN 신보선 기자가 보급품 수령부터 생활지원금 신청까지 자가격리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확진자와 2m 이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거나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사람 또는 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이라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기자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고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를 시작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급품과 방역용품을 받게 됩니다. 2주 중 넉넉히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생필품을 받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게 지원받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배달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용품에는 쓰레기 봉투, 소독약, 체온계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쓰레기는 구청에서 제공한 쓰레기 봉투에 따로 담아 버려야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되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앱으로 자가격리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지 관찰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격리자는 하루에 2번 체온과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가진단 앱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을 때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코로나 블루를 예방합니다. 기자는 뉴스라이브 구성원들과 매일 밤 통화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아빠가 자가격리 할 때 말이야. 아빠가 옛날에 격리를 당했는데.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심리상담을 통해 격리자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가족 모두가 자가격리하는 경우가 아닌 가족 중 일부가 자가격리를 할 때에는 되도록 방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고 꼭 나가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없고 격리하여 식사해야 합니다. 2주 동안의 자가격리가 끝나기 하루 전 격리자는 지정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지정된 격리 종료일에 격리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국가는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성년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성인과 같습니다. 신분증과 격리통지서, 통장을 챙겨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며 자가격리자도 함께 늘고 있어 지원금 지급까지는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격리 생활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MTN 뉴스 신보선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4분기부터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과 임신부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이 맞게 될 백신은 화이자사의 백신이 될 예정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반 성인 1차 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에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단체 등과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마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수업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정규 수업이 아닌 외부 학교로 가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하지만 몇 초째 되지 않아 마감되는 신청 시스템에 수강 신청을 실패한 학생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냅니다. GBC 이슬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망 학생이 적어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해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업인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성실히 이수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모집하는 인원이 적어 수강 신청을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신청하는 애들이 많아서 정각에 들어갔음에도 모집 인원이 다 차있던 과목들도 있었고 제가 원했던 과목은 아예 추가 신청도 받지 않아서 이번 학기 대전교육청 공동교육과정은 개설 과목 총 265개, 약 3,000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전 고등학생 수가 4만 명을 조금 넘는 데 비해 모집 인원이 모자란 겁니다. 여기에 특정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까지 있다 보니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벌어집니다. 수강 신청이 임박한 시각에는 대전시 교육청 홈페이지가 서버 표준시 확인 사이트 순간 검색수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돌 콘서트 등의 예매가 어려운 점에 빗대 티켓팅이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사전에 수요 파악을 충분히 했고 비인기 과목에는 학생들이 몰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강좌가 다 그런 건 아니죠. 학습자 입장에서는 모집 정원이 적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몰리냐고 오히려 취재진에 되물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시행 목적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보장. 정작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취지에 맞도록 관계기관인 교육청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GBC 이슬비입니다. 흔히 모의고사라고 부르죠. 2021학년도 9월 고1,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당초 내일로 시험이 예정돼 있었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이례적으로 8월 말에 9월 학평을 치르게 된 겁니다. 내일은 고3 학생들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릅니다.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9월 모의고사 필적 확인란 문구였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8월도 지나가는데요. 우리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열매를 맺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맹신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